안녕하세요. 마이온부동산입니다. 자, 오퍼스 한강 스위치의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청약은 7월 7일 특별 공급, 1순위 7월 8일, 2순위 7월 9일 이렇게 3일간 진행을 합니다. 현재는 지금 7월 1일, 앞으로 이제 특공 청약까지는 약 한 5일, 6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당첨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당첨 전략. 이제는 데이터들이 모든 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오퍼스 한강 스위첸 당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 공급 청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공 당첨 전략입니다. 자, 특공은 총 4가지입니다, 선생님. 일단은 생일 최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생일 최초가 있고, 두 번째 신혼부부가 있고, 세 번째 다자녀 이제 특별 공급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부모 특별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이에요. 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다자녀 특공은 대부분 신혼부부 특공과 어떻게 할지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신혼부부분 중에 자녀를 갖고 계시면서, 신혼부부 특공이 7년이잖아요. 7년 결혼하고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건데, 다자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무주택자이고 결혼을 했고, 7년 이내에 자녀가 2분 있으신 분들도 더러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노부모 특별 공약입니다. 근데 노부모 특별 공약은 사실상 좀 특별하죠. 요즘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한 거는 노부모 특별 공약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4가지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특공이신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고 세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시죠. 자, 오퍼스 한강 스위칭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하나 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긴 비규제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고, 해당 지역이 김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포의 무주택자분들은 당첨이 매우 유력합니다. 당첨이 매우 유력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 1주택자이신 분들, 1주택자이시면서 김포 거주인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확실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것부터, 김포의 무주택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첨이 매우 유력하다. 그리고 전국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주택자 분들이 유효하지만, 어차피 전국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은 추첨제에서 갈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재당첨 제한이 10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매 제한이고 분양가 상한제이긴 한데, 분양가가 주변에 80% 이하로 싼 거예요. 그만큼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6억 8천에 나왔잖아요. 6억 8천. 6억 8천대 나왔기 때문에 주변 김포에 지금 일반 분양가보다는 많이 쌉니다. 뭐 롯데캐슬 지금 전용 84 같은 경우 A타입 20층 이상으로 봤을 때는 확장비 포함했을 때 8억 2천 나와요. 근데 여기는 6억 8천에 확장비 500만 원이니까 뭐 6억 9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안전마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뭐 1억이 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청약 개념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특공 7월 7일. 자, 이건 청약홈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청약홈 2순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다주택자예요. 2주택자인데 여기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1순위에 청약 넣어야 돼요? 2순위 청약 넣어야 돼요? 네, 1순위예요. 1순위. 그냥 청약 통장으로 12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0만 원씩 해서 약 200만 원 이상 채우시면은, 12개월 이상 120만 원 채우시면은 1순위예요. 그래서 1순위 청약 공급 대상자시고, 2순위 뭐예요? 청약 통장을 1년 미만으로 만드신 분은 2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이거 주택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으로 나누는 거고. 자, 여기 당첨자 발표일이 7월 18일입니다. 그럼 전매는 언제부터 가능해요? 28년 7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여기가 1월, 여기가 이제 28년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전에 처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되고, 청약통장 보시면은 이거 표가 잘 돼 있어요. 자,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돼요. 예치금 얼마예요?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다자녀로 6개월로 넣을 수 있고, 자, 노부모 같은 경우와 생애 최초는 1순위 12개월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 일반 공급도 12개월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자산 보면은 생초랑 신혼부부는 소득 관련된 부분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따지셔야 돼요. 생초는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 10년짜리라는 거 얘기 나왔고, 자, 전매 제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7월 18일에 당첨자 발표일이니까 28년도 7월 18일부터는 명변 가능해요. 이때 사고 파실 수 있다는 점 알고 보시면 되고,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해제라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잔금하면, 미리 잔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뭐 미리 잔금하면 뭐 합니까? 28년도 8월에 입주인데 어차피 입주도 안 된 아파트 잔금 미리 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는 거고, 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하시면 되세요. 자, 요거 빠르게 설명했는데, 요거 만약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되고, 관심 고객 등록으로 저기 이제 해주시면은 바로 제가 또 청약 상담 전화 드려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관심 고객 등록 부탁드립니다. 자, 또 가보죠. 여기 이제 세대수 때문에 이걸 본 건데, 자, 84A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애매하신 분들 있죠. 내가 느낌이 좀 애매해. 점수도 약하고, 생초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뭐 아이가 없어. 신생아가 없어. 그러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물량 많은 거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뭐 이건 선택지긴 한데, 84C 같은 경우는 얘는 타워형이에요. 타워형은 판상형보다 인기가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약할 거란 말이죠. 자, 여기 보면은 생초보면 60개고, 여기 8사에 있는 87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여기가 이제 그 84B 같은 경우는 광폭 거실이긴 한데 수납이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다가보실 수는 있어요. 각각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지만 내가 애매하다 싶으면 물량 많은 거 넣으시는 게 확률이 좋아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 일단은 물량 많은 거 넣는 게 최고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제 25년도 청약에 대한 특별 공급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혼인 특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출산 특례가 있어요. 이건 조건이 뭐냐면 24년 6월 이후 태생한 자녀, 그러니까 지금 25년 7월이니까 돌이 막 지난 아이까지 갖고 있는 신생아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자녀나 신혼부부, 노부모, 신생아, 이건 빼고 자, 여기 그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에서 유리해져요. 유리하다 보기에는 뭐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한 번 더 늘어나요. 기존 주택을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은 처분 조건으로 할 경우, 처분 조건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데 내가 신생아가 있어. 근데 앞으로 갈아타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럼 어때?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은 내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여기서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노부모가 제일 유력해요. 노부모,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요거는 넣어봐도 괜찮고, 그 다음으로 안전한 거는 다자녀. 그리고 넣어본다고 그러면 특공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신혼부부랑 이제 생초는 이제 빠져 있는데, 이게 신혼부부는 좀 빡세요. 좀 치열하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통장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판단할 때 출산 특례는 요쪽에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 두 개 체크한 걸로. 그래서 기준주택자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혼인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청약 당첨자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의 제한 사항이 뭐 재당첨 제한이 있고 특별 공급 제한이 있더라도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그러니까 이건 신혼부부 결혼을 했을 경우라면은 본인이 전에 당첨 이력이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청약할 수 있어요. 이건 무주택자 아니자? 이건 무주택자. 이건 무주택자. 자, 출산 특례는 주택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 딱 할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이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잘 보시고 한번 잘 판단하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면 되고, 헷갈리시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추천 고객 등록 한번 여기서 더 해주시면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건데 배우자예요. 배우자. 둘 다 주인공이 배우자야. 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일때 배우자가 예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특별 공급 청약은 딱 한 번밖에 못해요. 평생에 딱 한 번. 한 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청약으로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무주택자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배우자가. 내가 말고. 헷갈리죠? 내가 당첨된 이력이 있어. 근데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럼 이건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법률 용어로 보면 본인. 자, 근데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남편이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전에. 그리고 결혼 전에 사고 팔았어.
그리고 이제 결혼했어, 신혼부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넣을 수 있다는 거야. 누구 명의로? 누구 명의로? 자, 와이프 명의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야. 남편인데 배우자가 청약이 예전에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무주택이에요. 둘 다 처분해서. 둘 다가 아니지, 배우자가. 그래갖고 지금은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일부러 헷갈리게 얘기한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생애 최초는, 자, 보세요. 생애 최초는, 나 혼자인데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돼요? 결혼한 분 중에 7년 이상 되신 분 중에 무주택자 있을 거 아니에요? 된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로.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설명드려요. 근데 이거는 한번 혼인특례와 출산통례는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고, 자, 기본적인 청약에 대한 지금 정보를 드린 거예요. 자, 청약에 대한 정보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한 가지만. 좀 복잡하긴 한데 복잡하지 않아요. 자, 세대원이 있어. 내가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어. 그러면은 세대원이 청약을 하고 내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된다. 그럼 둘 다 부적격. 근데 내 배우자랑 부부가 남편도 청약을 여기 오퍼스 한강에 넣고 배우자도 넣었어. 그러면 이거는 모두 다 부적격이 아니라 먼저 넣은 사람이 당첨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만약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먼저 넣은 게 이거다. 그럼 이게 인정. 동호수가. 이건 아웃.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젊으신 분들은 다 알아채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다자녀 특공 한번 봅시다. 다자녀 특공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도 모집 공고를 날 때 여기다 이렇게 힘을 줬어요. 이렇게 얘네들을 보면 이렇게 이런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얘가 1순위란 거예요. 1순위. 얘가 1순위. 그리고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 중에 하나이니까 얘가 50 뽑고 얘가 50 뽑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문맥을 보면 이것도 보여요. 얘가 50%, 얘가 여기서 무주택 구성원을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전국인데 내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하고 싶어. 전국 청약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주목. 그러면은 이걸 넣어야 돼.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걸 넣어야 돼요. 이게 왜 나온지 내가 또 조금 이따 또 설명드려요. 생애 최초는 아니란 말이에요. 생애 최초는 아니에요. 신혼부부도.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요거. 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둘이 있으면 돼요. 입양 자녀도 되고 태아도 되고 전혼자 자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청약통지 6개월 이상만 경과가 되고 예치금 이상인 분이에요. 예치금 얼마? 200이었죠 여기. 그러니까 200 이상 채워 놓으신 분들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첨을 뽑는 방법이에요. 자, 1번 지역이 우선이에요. 지역. 자, 보시죠. 경기도 및 김포시 및 경기도에서 50, 기타에서 50 뽑는단 말이에요. 그죠? 김포가 유력하단 말이죠. 김포 지역에서 먼저 그 지역을 가르는 거야.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김포, 경기도, 나머지 이렇게 해갖고 무주택 이거 신청자 중에 그 다음에 배점으로 갈려요. 자,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요. 미성년자 자녀 수가 4명이면 40점, 3명이면 35점. 그러니까 둘이면은 밀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혼인특례, 출산특례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2명인데는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근데 미성년자 중에 영유아가 또 있어. 영유아가 뭐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예요. 이게 있으면 또 포인트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면 더 유리하다는 거지. 자,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럼 내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영유아야. 그러면 한번 비벼볼만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전략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세대 구성인데 세계 세대 3 제너레이션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이렇게 사는데 점수 주고 한부모 가정도 점수 주고.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은 5년 단위. 여기는 보니까 5년 단위로 끊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무주택 기간 10년이면은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내가 애가 둘인데 영유아가 둘이 있고 10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다. 그럼 한번 해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점수에서. 그죠? 자, 그리고 해당 시도의 거주 기간. 해당 시도면 어디예요? 김포죠. 김포에 거주한 사람한테 포인트 더 주니까 김포가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 다음에 청약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제 다자녀는 요걸로 그냥 갈리는 거예요. 요걸로. 지금 지역이 우선보다는 배점으로 갈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배점이 같아. 그러면 그때는 미성년자 자녀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고 그것도 똑같아. 그러면은 청약 청약 신청자의 연월이 많으면 나이 든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고 나머지 그것도 아니다. 그럼 추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요걸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망의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신혼부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7년이야, 7년. 혼인신고 기준 7년이에요. 자, 청약통장 6개월,
보시고 김포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인데 여기는 이거 금액 소득 금액으로 잘라요. 소득 금액으로 자르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신생아가 있는 분들은 이걸 보시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걸릴 거예요.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 신생아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신생아는 만 2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으실 분들 꽤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신혼부부인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그리고 신생아가 있다면 유력합니다. 매우 유력. 신생아가 있으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월 평균 소득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웬만해서 다 700만 원이에요. 700. 혼자 벌면 700 이하. 그러니까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일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우선 공급에서 보시면은 여기만 들어와도 돼.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부부 소득 일공은 120이고 혼자 있을 가구 원수별로는 100 이하니까 이거 좀 이따 봅시다. 금액 보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일반 공급인데 대부분 우선 공급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대부분들은.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추천 공급은 뭐냐? 다 떨어지죠. 다 떨어져. 특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 빼고 나머지 있죠. 노부모, 자, 신혼부부, 다자녀, 생초 있죠.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미달이 나는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아요. 그 다음에 특공 신청자들 다 모아. 그래서 요거만큼은 추첨을 뽑는 걸 추첨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그 대신 여기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경쟁이 있는 경우 이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과 미성년자 수를 따져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보셔야 돼요. 1단계,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그럼 지역이 우선이죠. 지역. 그러니까 김포, 경기 50, 서울, 기타, 전국 여기서 반반이 나눠진다 그러면 청약 신청자 수 보면 당연히 김포, 경기가 좀 적겠죠. 그럼 여기서 뽑힐 확률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 신혼부부는 이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소득을 봐야 돼. 이제는 소득을. 자, 소득 봅시다. 소득 보시면은 신생아의 우선 공급과 우선 공급이 있는데 100 이하였죠. 혼자는 72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 또 세전 세후 물어보시는 분 있더라고요. 세전이죠. 그러면 이거 그죠? 자, 요거 소득 금액 700만 원 이하인 거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 내가 4인 가족이다. 그럼 금액이 또 늘어나. 그러니까 이거 857만 8천 원까지 가고 5인인 경우에도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있으시거나 우선 공급인 대상자분들이면 웬만하신 분들은 중산층들은 다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부부 합산 소득 모두를 섞었을 경우에 이 범위 안에 들어오시면 되세요. 신생아 일반 공급 뭐 소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쭉쭉쭉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여기서 보시면 끝나요. 자기가 범위 안에 드는 거에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재산도 봐요. 사실은 부동산 재산이 있는 거,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냐? 3억 3천만 원, 3억 3,100만 원 이하인데 다 그 지정된 기준은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간다는 점,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공이었어요. 신혼부부 특공. 자, 소득으로 갈린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 잘 따져보시고 신생아가 있으신지 없으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노부모 특별공약이 있는데, 노부모는 뭐냐면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장모님도 돼요. 그래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신 분이면 돼요. 자, 한 분만 있어도 돼요. 자,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65세인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어차피 두 분 중에 나이 많은 거 따라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자, 그리고 김포시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수 이렇게 나와 있고, 청약통장 12개월이고, 자, 지역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점에서 갈리는 거예요. 자, 무주택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점수가 배당이 있고요. 부양가족 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가입자, 저축 가입 기간 요것도 다 따지니까 요거의 점수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참고로 안전한 점수가 얼마냐, 노부모로 그러면 60점 정도가 안전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경험상 분상제에서 경쟁이 치열했을 때 60점 언저리에서 됩니다. 자, 요거는 제 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50점대 나와도 도전해 보세요. 가능성 높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생초가 나왔습니다. 생초, 생애 최초. 자, 177세대 분양인데, 자, 요 원하시는 거 한번 골라보시고, 그다음 타입별로든 골라보시고, 자, 김포 거주, 전국에 거주, 그구나 반반 또 나눠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조항, 그때 혼인 특례, 출산 특례 있잖아요. 그거 제외 나머지는 다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혼인 중이면서 미혼 자녀가 있을 때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1인 단독 가구는
이거는 그냥 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중에 보면 돼요. 여기 내가 혼자 살아. 혼자로 살았었는데 이제 이거 혼자 살면 안 되고 단독 세대가 아닌 분이 뭐냐면 직계존속과 같이 구성하는 분. 이게 뭐냐면 내 부모가 나이가 많고 60세 이상이면서 나는 성인 이상이면서 개인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하신 분. 자, 뭐 소득세라 하면은 직장인 소득도 되고 자영업자 소득, 개인 뭐 자영업자 소득도 다 포함됩니다. 알바도 포함돼요. 알바도 합쳐서 5년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성인이라면 이것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8살을 넣으실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혼인해서 자녀가 있어갖고 무주택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무주택이긴 하나 부모님 밑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죠? 성인이면서 소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능은 하세요. 몇 년치? 5년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생애초초는 어떻게 뽑냐라고 보면 여러분들 소득 구분으로 나뉘어요. 근데 또 여기서 신생아가 나옵니다. 신생아. 그러니까 신생아 나오면은 저는 신생아가 있다고 하면 신혼부부들 있죠. 신혼부부들은 눈치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넣을 수 있고 이것도 넣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근데 저는 생초는 웬만하면은 신혼부부라면 건들지 마세요. 왜냐면 생초는 진짜 많이 들어와요. 통장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경쟁이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다. 생초는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신생아로 전략적으로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유아가 2분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다자녀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소득 구분인데 만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으면서 소득 부분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소득이야. 근데 소득이 얼마겠어요? 여기도 뻔하겠지. 한 720에서 820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아이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우선 공급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웬만해서 여기 안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소득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네. 또 놓칠 뻔했다. 자, 지역은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김포 무주택자가 제가 자꾸 얘기하죠. 김포 무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높다고. 여기에 다 이런 게 나와요. 지역으로 만약에 동점이야. 점수가 같아. 그러면은 소득 구분에서도 같은 영역이야. 그럼 어디서 갈려요? 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김포가 제일 유력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먼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생초인데 김포 주민분들한테 유력하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 지역 거주민인데.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려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 거 영상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에요. 소득 보면, 자, 신생아랑 우선 공급으로 보면 이거 1인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가 아닌 저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900 나와요. 900. 세 전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여기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 보죠. 여기 4인 가족 보면 1100이에요. 소득 기준이. 그러면 이거는 웬만해서는 들어와요. 다. 웬만하면 이쪽에서 끝난다. 보시면 되세요. 신생아가 있으면 있는 데서, 그 다음에 신생아 일반 공급에서 대부분이 뽑히고, 그 다음에 어디냐? 우선 공급에서 뽑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고, 뭐, 9인 가족 나오는데 그런 건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서 기준별로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다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접근해야 될지 이제는 머릿속에 뭐가 하나씩 딱딱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겹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마이온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요 위에 관심 고객 등록해 주시면 또 개별 연락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약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음 주 이제 오늘 지금 촬영일이 7월 1일입니다. 7월 7일 특공입니다. 그리고 특공하시는 분들은 1순위 청약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특공은 특공대로 넣으시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오히려 특공에서 넣고 그리고 1순위에서는 안전빵으로 넣고 이렇게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청약을 하실 때 2번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그 돌아오는 18일이 되네요. 7월 18일 날 문자가 띠리리 갑니다. 아침 8시에 그냥 눈을 탁 떴는 출근하는 길에 띠리 문자 왔다. 그러면은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날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진짜 선생님, 아니 저 사장님, 저 여기 몇 호 됐어요. 계약할까요? 말까요? 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여기 목적을 갖고 청약하시는 거니까 지금 있는 전략들 잘 보시면서 좋은 청약하셔서 또 당첨이 되셨다는 소식도 문자나 전화 주시거나 댓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퍼스 한강 스위치 특별공급 당첨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관심 고객 등록해 주시면 또 제가 개별적인 상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